네,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죠? 네,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2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 학습 자료 옆에다 꺼내 놓고요. 학습 자료에다가 표시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우편 사업의 회계 제도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편 사업의 특성 정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사업의 특성. 자, 저희가 세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해둬야 돼요. 우편 사업은 정부기업에서 담당한다. 정부기업. 그 다음 두 번째, 특별회계다. 그쵸? 특별회계라는 거. 그것을 좀 발전시키면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독립채산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채산제. 그 다음에 노동집약적인 몇 차 산업? 3차 산업이다. 이게 우편 사업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문제는 지금 여기서 나온 거죠. 특별회계에서 나왔고, 이것은 독립채산제를 의미한다는 거고, 이건 뭐냐면 주머니를 따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머니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1번. 그래서 우편 사업의 회계 제도는 간단하게 뭐겠어요? 2번이 되는 거죠. 그쵸? 특별회계가 되는 겁니다. 자, 특별회계인 걸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요 세 가지 정리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페이지 6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6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 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같이 한 겁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페이지 21페이지 펴세요, 여러분. 21페이지. 자, 우리 학습자료 21페이지의 내용을 같이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자, 다음 중 소포 우편물의 제한 중량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21페이지. 제한 중량은 이라고 나왔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 최대 부피, 최소 부피 나오고 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부피하고 무게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피, 무게. 부피는 최대 부피하고 최소 부피로 나누죠. 최대. 자, 최대 부피는 가로, 세로 다 합쳐서 가로, 세로, 높이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160이고요. 160cm. 160cm인데 여기서 또 뭐가 돼? 한 변이. 요 중에 하나가 뭘 초과하면 안 돼요? 1m를 초과할 수는 없어. 그쵸? 거기까지도 같이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최소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다 합쳐서 35cm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그러면 여러분, 내가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보다 좀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소포 우편물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작으면 소형 포장 우편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소형 포장 우편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작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무게 보겠습니다. 무게는 30kg 이내. 30kg 이내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 중에서요, 국내 특급도 30kg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을 하면 대부분 뭐가 나온다? 30kg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번 정답은 당연히 3번 되겠습니다. 자, 3번이라는 것을 바로 찍으면 굉장히 쉬운 건데 어쨌든 이거 같이 한번 정리해 두세요. 소포 우편물의 부피, 최대, 최소 요 숫자들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 무게는 몇 킬로그램이다? 30kg이다. 그래서 요게 문제와 돼서 나온 문제입니다. 자, 다음 2번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2번은요.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국내 우편 요금에 대한 거예요. 요금에. 페이지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겁니다. 국내 우편의 요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4페이지 한번 같이 펴볼까요? 34페이지 우편에 관한 요금 나와 있죠? 제6장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우편은 국내 우편 요금을 그죠? 별납할 수 있는 우편물은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뭐뭐만 그리고 뭐뭐에 한한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거 뭐뭐만 혹은 뭐뭐에 한한다 이런 거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별납 보겠습니다. 별납은요 통상 우편물이 아니라 뭐도 돼요? 통상도 되고 소포도 됩니다. 네. 그리고 기준은 똑같아요. 10통 이것도 10통 이것도 10통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통상 우편물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쵸? 자, 별납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조건이 또 알아야 되죠. 동일이니 그 다음에 동일 우편물을 동시에 보낼 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입니다. 별납 이런 거 챙겨두시기 바라고요. 동일이니 동일 우체국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동일 우체국에서 동시에 무언가를 보낼 때 별납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발송 유효기간은 이용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왜? 뭐라고 나왔기 때문에 2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요금 수취인 우편물 35페이지 나왔네요. 35페이지에 나와 있고, 자, 36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여러분. 36페이지로 넘겨보면 취급 조건 나오죠. 취급 조건에서 나에 해당하는 뭐, 제가 기출 표시 해놓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에 해당하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송 유효기간은 2년 이내에 배달 우체국장과 이용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라고 나왔죠.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에. 그러니까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발송 우체국장이 혼합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밑에 지금 제가 읽은 거 바로 그 밑에 해당하는 거죠.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발송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자,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네, 옳은 거 찾는 거니까 3번 보는 걸로. 그 다음에 4번이 또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편관세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 징수한 우편 요금에 반환 청구 기간. 이건 반환 청구 기간에 대한 문제네요. 반환 청구 기간은, 자, 우편물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이다 라고 하는데 60일이죠. 60일. 자,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숫자는 계속 바꿔낼 수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 보시면 돼요. 38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정리를 그럼 같이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과다징수였을 반환 요구, 과다징수였을 때 반환 요구는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 60일. 그러니까 4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취급을 아니한 경우, 부가취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60일.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설 우체통 해지 시, 이때는 반환 청구를 언제 해야 돼요? 해지한 날로부터 30일. 해지한 날로부터 30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송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그거는
발송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 맨 밑에 4번 납부인이 우편물을 접수한 후 우편관서에서 발송이 완료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발송이 완료되지 않은 한 우편물의 취소일 경우 그건 언제 해야 됩니까? 바로 접수 당일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아직 우체국에 있으니까 바로 하면 되잖아요. 바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그 38페이지에 있는 38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과다징수일 때 60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일반 소포와 등기 소포를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일반 소포와 등기 소포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다. 바르지 않은 걸 찾는 거네요. 그렇죠? 바르지 않은 거. 자, 요거는요, 여러분, 페이지 17페이지 펴보세요.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은,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등기 소포와 일반 소포의 차이가 표로 정리되어 있죠. 그 표로 문제를 구성을 한 겁니다. 페이지 17페이지.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일반 소포는 기록하지 않으나 등기 소포는 접수에서 배달까지의 송달 과정을 기록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왜? 등기라는 것 자체가 뜻이 뭐예요? 기록하여 취급한다는 거예요. 뜻 자체가 기록 취급입니다. 뜻 자체가. 그러니까 등기 소포는 당연히 기록하여 취급하는 게 맞죠. 기록하여 취급하는 게 등기 소포의 원래 뜻이에요. 원래 뜻.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고 2번 등기 소포는 망실, 훼손, 지연 배달 시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데 반해 일반 소포는 지연 배달 시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등기 소포냐 일반 소포의 가장 큰 차이는요.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포는 지연 배달 시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게 아니라 지연 배달 시에도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 다 안 됩니다. 손해배상은 다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등기로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이라도 받으려고. 나중에 그다음에 뭐 반송료 환급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등기가 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등기가 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리게 된 거고요. 자, 2번도 틀리게 된 거가 아니라 2번이 답이겠네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바르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그러면 3번 보도록 할까요? 3번. 자, 등기 소포는 반송 시 반송 수수료를 징수하지만 일반 소포는 반송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반송 수수료도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반송 수수료에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4번. 등기 소포는 부가 특수 서비스 취급이 가능하나 일반 소포는 부가 특수 서비스 취급이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등기 소포와 일반 소포의 가장 큰 차이점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온 거죠. 지금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가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반 소포는 안 되고 등기 소포는 되고 이렇게 되고 안 되고로 구분해야지 이렇게 함정을 판다고 해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 손해배상에서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 반송 수수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가 특수 서비스. 자,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은요, 여러분, 우편엽서의 규격 요건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편엽서의 규격 요건에 대한 문제인데, 자, 5번을 보면, 5번은 페이지 15페이지를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페이지 15페이지. 자, 보면은 거기에, 나번. 맨 위에 있는 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열쇠 규격 요건 나오죠? 그
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 거겠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표면이 원래는 튀어나옴이 없어야 되지만 종이, 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된다. 이게 이제 원래 문장인 거죠. 그쵸? 원래 문장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표에서 15페이지에 있는 표에서 6번에 표면과 내용물 있죠? 거기에 두 번째 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정 부분이 튀어나옴, 눌러찍기, 돋아내기, 구멍 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돼. 하지만 당구장 표시 있죠? 종이, 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1번은 맞는 질문이 될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나 도안을 표시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20% 범위를 넘지 않는 정도에 하나요, 발광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광물질 안 되죠. 그 바로 위에 있죠. 문자나 도안 표시에 세 가지 안 됩니다. 그쵸? 발광물질 안 돼요. 그 다음에 형광 안 돼요. 그죠? 형광 안 되고 인광 안 됩니다. 인광물질도 안 돼요. 이 세 가지 광자 안 된다.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우편물에 구멍을 뚫거나 눌러찍기를 할 수 없다. 자, 그 표에 다 내용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우편번호 작성란에 인쇄하는 경우 5개의 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의 칸으로 구성해야 한다. 맞죠? 바뀐 것으로 5개의 칸으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몇 가지 그 표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우편번호 기록 있죠? 거기 5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 규정이 있죠? 여백 규정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건 여러분들이 꼭 이건 시험 문제 다른 방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백에 대한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 좌우에 그쵸? 상하 좌우에 얼마? 4mm 이상의 여백이 있어야 되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계 처리를 위한 공간 박, 그쵸? 기계 처리를 위한 공간 박, 그리고 밖에 또 주소 성명 등의 기재사항 아래쪽, 주소 성명 기재사항 아래쪽에 위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봤던 5개의 칸으로 구성한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출전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작성란과 관련해서요. 자, 요거는 2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거는 4번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또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갔습니다. 6번. 자, 6번은 여러분 68페이지하고 69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국제우편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68페이지, 69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68, 69.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국제 특급 우편, 즉 EMS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 보낼 수 없는 거 구분했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하단에 보낼 수 있는 물품이 나오네요. 업무용, 상업용 서류, 컴퓨터 데이터. 2번 상품 견본, 마그네틱 테이프, 마이크로필름 상품. 자, 이렇게 있는 걸 외우셔도 되고 없는 걸 외우셔도 되겠죠. 지금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 같으면 없는 걸 찾을 거예요. 일단 화폐류 안 되거든요. 화폐류 안 되고 다른 색으로 쓸게요. 화폐류 안 되고, 화폐류 안 되니까 요거 안 되는 거죠. 송구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귀중품 안 됩니다. 자, 안 되는 거는 여기 69페이지에 있어요. 보세요.
기준품 안 돼요. 그러면 금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이 되겠네요. 아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이 두 개 안 되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마그네틱 테이프, 마이크로필름, 상품 견본이 되는 거구나 라고 보셔도 되고, 상업용 서류까지 보셔도 되는 걸 보셔도 되고, 안 되는 걸 빼도 되고, 어쨌든 구분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러니까 68페이지, 69페이지 보낼 수 있는 물품, 없는 물품 꼭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넘어갈게요. 7번. 자, 다음 중 항공서관에서 사제 항공서관의 조제 기준으로 맞는 것만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서관. 자, 최대 규격이 110에서 220이죠. 110에서 220. 허용 오차가 2mm.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거고요. 자, 요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 최소 규격도 90에서 140, 허용오차 2mm. 맞아요. 이것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로와 세로의 비율. 가로는 세로의 1.4배죠. 이게 틀렸죠? 1.4배. 여러분 숫자 중요해요. 숫자 포인트 잘 정리해 두시고요. 중량은 5g이네. 이것도 맞는 거고요. 이미 답 나왔겠네요. 기억, 니은, 리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바탕은 연청색, 전면 가장자리는 에휴, 녹색 및 흑색이 아니라 청색 및 적색이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그림도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청색, 적색, 청색, 적색, 청색, 적색, 청색, 적색, 청색, 적색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항공서관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형 포장물의 취급 조건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봅니다. 1번. 자,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물 성격의 서류 동봉은 가능해요. 그쵸? 서류 동봉은 가능합니다. 2번, 내용품의 가액이 300SDR 이하인 경우에는 세관 신고서 틀렸죠? 틀렸습니다. CN 얼마예요? 22죠. CN 22. 그래서 CN 여기 SDR이 300SDR 이상이면 300SDR이 넘어가면 얼마 표시는 어떻게 해요? CN23.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었었어요. 300SDR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하는 2, 그 다음에 이상은 23. 자, 앞에 다 CN은 붙는 거고, 이하일 경우가 CN2이고요. 이상일 경우가 CN2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세요, 여러분. 요거를. 어차피 CN23이냐, 2이냐를 물어볼 거니까, 그쵸? 요걸 외웁니다. 이건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라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하는 2, 이상은 23. 이거 좀 라임이 있죠? 상은 3. 그쵸? 그러니까, 외우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하는 2, 이상은 23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길 바라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포장물 내부 또는 외부에 개봉장, 송장을 첨부할 수 있다. 예, 송장 첨부 가능하고요. 서류 동봉도 가능하고 중량은 2kg으로 제한하고 있다. 2kg을 제한하고 있다. 다 맞는 지문입니다.